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금요일날 3%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10만 원을 넘어서 지금 한 11만 원을 위협하는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꺾일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시장에 대한 움직임과 같이 간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삼성전자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그리고 이게 삼성전자만 올라갑니까?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뭐 조선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로봇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이 상당히 컸어요. 이거 말고도 네이버, 카카오나 이런 쪽, 그렇죠? AI 관련된 모든 종목군들이 파생되어 있는 종목군들 포함해서 모두 강세 구간에 있습니다. 즉 신고가 구간에서 계속 가격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신고가를 넘어서 계속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한국 시장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까지도요. 이렇게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미국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근데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은 하나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내용하고 같아요. 주가가 움직이는 원리는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올라간다. 자, 이건 어떤 이유를 갖다 대더라도 바뀌지 않는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 미래 가치라는 건 지금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서입니다. 자, 지난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상황을 보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하고 엔비디아 젠스당 CEO가 같이 삼성동에서 치맥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치맥 회동을 가지면서 GPU 20만 장 이상이 한국으로 들어온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과연 삼성전자의 엄청난 호재일까? 이것 때문이 아니라 젠슨왕과 이재용 회장의 무언가 만남으로 인해서 HBM에 대한 길이 계속 열려 있는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죠. 하이닉스는 사실상 엔비디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렇죠? AI 쪽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아직 아니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8월 달에 보면 HBM에 대한 퀄 테스트를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하고 나서 시세가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 HBM 관련된 매출이 발생을 했느냐? 안 했습니다. 근데 주가 먼저 올라갔죠. 선반영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선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또 하나 터진 겁니다. 젠슨왕과 이재용 회장이 만나면서 무언가 앞으로의 상황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요일날 3% 정도 상승 구간에 있었다. 그리고 HBM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더 있죠. 그게 뭐겠습니까?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는 빅테크의 수주가 절실하게 필요했었는데 그것까지도 테슬라, 그렇죠? 23조 원의 수주가 다 여기, 그리고 여기 이쪽에서 다 터진 겁니다. 이 가격대가 5만 원대 바닥권에서 호재가 터져서 올라온 게 아니라 올라오고 나서 여기서 호재가 터지기 시작했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으니까 이렇게 상승 구간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올라가면 갈수록 호재거리가 계속 나오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엔 항상 동일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두 단계에 걸쳐서 올라가는데, 첫 번째, 지금까지 말씀드렸었던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실적이 실제 좋아진 이후의 상승세. 근데 이건 예상치보다 높은 실적을 냈을 때 가능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상치라는 건 가이던스가 있고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컨센서스는 증권사,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평균치예요. 근데 가이던스는 회사에서 발표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이던스까지 발표를 하는 경우는 없죠. 예를 들어서 지금 아마존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주가를 보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 아마존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느냐? 일단 AI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 플러스 이쪽은 데이터 센터를 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임대 쪽을 하니까.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GPU를 사기 위한 자본 지출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마존입니다. 그쵸? 근데 13% 상승세,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요. 아마존도 빅테크 안에 있습니다. 시가총액 순위로 보면 거의 뭐 5위권, 6위권, 7위권, 아무리 넓게 잡아도 한 10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 나스닥 기준에서예요. 물론 1등은 엔비디아죠. 나스닥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이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기업이 이렇게 상승세를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자, 예상치보다 높은 실적을 냈을 때 이런 상승세가 나온다는 건
기대치 이상을 달성했을 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대치만큼 그렇죠. 이렇게 신고가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기대치 이상의 실적, 즉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야. 그래서 삼성전자처럼 지금 올라가는 거, 실적이 좋아지지 않았는데 그럼 미래 가치를 땡겨다 쓰는 거잖아요. 그럼 삼성전자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된 겁니다.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상황들이 지금 계속 호재거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그 이후의 상황, 그게 지금 하이닉스라는 겁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계속 투자를 하고 그리고 AI 인프라 안에 있으니까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수혜를 받아서 계속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물론 여기 그쵸? 관세 관련된 위험이나 나스닥의 위험이 빠졌을 때는 같이 하락하기도 하지만 바로 회복을 하고 그리고 다시 돌파하는 구간에서는 어떻죠? 실적의 기대 이상을 냈고 그리고 뭐 자본 지출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담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13%씩 이렇게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한국은 사이클을 돌린단 말이에요.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사업군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이 굉장히 뭐 2에서 3년 주기로 계속 돌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미국 시장에 있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아마존 지금 보여드린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있죠. 하이닉스 어떻게 되냐면 23년도에 계속 상승세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24년도에는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주가가 오히려 빠지고 10달 이상의 횡보 구간을 거치고 나서 고가 돌파하고 다시 올라가요. 삼성전자도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낼 건데 이게 언제냐? 정확하게 실적이 좋아지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요.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가는 HBM에 대한 실적 반영 1년은 남아 있습니다. 내년 3분기 이후가 되어야 그 실적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주가가 먼저 올라가니까 삼성전자는 고평가네? 이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지금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을 갖춰놨고 HBM과 파운드리를 토대로 그리고 여기서 실제 실적이 좋아지는 과정까지는 못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특히나 테슬라 쪽에서는 직접적으로 수주를 줬잖아요. 그 수주에 대한 부분이 실적 반영이 되려면 27년도는 되어야 됩니다. 지금 25년이 끝나가고는 있지만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는 거예요. 주가는 6개월 선행한다고 했으니까 그 6개월을 땡겨다 쓰더라도 1년 이상의 움직임이 남아 있다. 그럼 지금부터는 뭘 해요? 팔아야 될 때가 아니라 조정 구간에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조정 구간에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은 떨어졌을 때 22평이나 62평까지 떨어졌을 때 매수하세요.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을 때 제가 자주 강조를 드리는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신고가 구간에 제가 계속 매수했죠.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은 0606 화면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0606 화면은 내가 매매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매매한 구간을 보면 신고가 요 구간입니다. 떨어지는 거 확인하면 매도 구간 잡는 거예요. 언제? 여기 그리고 이번엔 아직 안 팔았습니다. 조선주 계속해서 강하죠. 가격이 만약에 올라가서 많이 떨어져서 여기까지 떨어지잖아요. 잡으면 물릴 수 있습니다.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조정폭이 고가에서 따지면 큽니다. 근데 실제 이 추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큰 조정을 주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수익 구간을 보면 30%대 이상의 수익 구간 그리고 쭉 내리면 2월 달에 57%대의 수익 구간이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격대를 유지하잖아요. 우리는 신고가를 가고 가격대를 유지하는 종목군들만 찾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빠지지 않았을 때 먼저 치고 갔었던 반도체 종목군들이 있겠죠. 이수 페타시스나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강해요. 물론 제가 이 시세를 다 수익을 낸 건 아닙니다만 어때요?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 잡았고 3개월 동안 보유해서 76% 이렇게 터진다고요. 이수 페타시스 말고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나 이런 것들도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하고 지금 관계가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안 빠지는 구간, 즉 반도체 경기가 계속 좋아질 수 있는 상황, 삼성전자의 가격대를 보면 알 수 있죠. 한미반도체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HBM 관련돼서는 하이닉스와는 사실상 한미는 조금 두텁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과정에서 매매 구간 7월 달에 13% 수익 구간 그리고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 매수 지금 한 70%대 수익 구간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 빠졌겠거니 이런 걸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삼성전자는 어때요? 언제까지 올라갈지 이걸 예상하지 마세요. 떨어지는 거 보고 파세요. 고가를 예상하지 말고 언제 매수할지 저가도 예상하지 말아라. 이제 시작일 수 있다. 그리고 그건 실적을 보는데 그 실적이 어디까지 좋아질 거야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이 나오면 주가는 1년 가까운 또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조정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어떻게 타점 잡아야 되는지, 즉 신고가를 거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고가를 찍고 내려오는 과정까지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그쵸,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립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신고가 종목만 합니다. 왜? 주도주를 해야 되니까, 시장보다 강한 종목군을 잡아야 되니까. 그럼 먼저 치고 가는 종목을 잡아야지 늦게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잡으면 안 됩니다.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금요일 코스피 코스닥 강세 마감, 삼성전자 3%, 젠스당 만남 등 이슈가 있어도 추세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오른 것이다. 주도주만 해야 하는 이유가 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나 이런 것들 보세요. 시장 조금 주춤하니까 후두둑 떨어지죠.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보세요. 시장 떨어질 때 버텨. 시장 올라오면 또 올라가. 고가에서 유지하니까 호재 계속 들어와. 이런 상황이 나온다고요.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환경에서 올라가는 게 그거고, 그 시작점을 신고가라 그러는 거고, 그걸 저는 주도주라고 하고, 그 주도주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세요. 주도주 안에서가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다. 무조건 주도주만 매매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도 섹터는 제가 매일매일 정리를 하는데 조선 원전 반도체 로봇 AI 관련주 이 안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이 내용하고 동일한 거예요. 어떤 시점에서 공략을 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종목을 보여드렸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때요? 고가에서 조정 받아요. 근데 아직까지 추세가 꺾인 것은 아니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수 보세요. 떨어지고 반등 확인, 반등 확인, 반등 확인. 8월, 9월 달에 계속 매수 구간 잡죠. 근데 그 전에도 수익 구간 보면 어때요? 150%대 내리면 180%대 수익 구간이 계속 터진다. 이렇게 신고가에 있는 종목군들을 토대로 어떤 식으로 타점 잡고 매매 구간을 잡을지,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격대를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이 중요하겠죠. 가격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니까 그건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그래요. 주춤하고 갑니다. 그쵸? 하지만 삼성전자 지금 굉장히 강한데 이건 미래 가치를 땡겨다 쓰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근데 이 끝은 어디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좋아질 때다. 지금 삼성전자는 실적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시장 예상치 자체가 낮아져 있는 상황이 됩니다. 즉 HBM에 대한 실적 반영이나 파운드리에 대한 실적 반영이 되기까지는 1년 이상 남아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언제까지 보유할지, 또는 어떻게 타점을 잡아낼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